96.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타박타박 인천항 이야기 전승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승찬입니다. 예, 오늘 전해주실 소식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담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해양관광 산업과 관광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해양 레저 관광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세계 관광 시장에서 해양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이상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세계 해양 관광은 앞으로 30년간 연평균 5.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엔 세계 시장 규모가 5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고요. 특히 한국에선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여행자의 71%가 해안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연안 지역 해양 관광 소비액이 2020년에 28조 6천억 원, 2021년 31조 3천억 원에서 2022년 37조 4천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서핑과 크루즈 등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되고 또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동안 해수부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해양 레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해양 레저 관광법을 제정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동안 해수부는 관광 인프라 조성부터 해양 스포츠 대회와 행사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가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그리고 해양생태관광 등 해양레저 관광과 관련된 부재가 여러 가지라서요. 이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또 지원하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종합적인 해양레저 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수부가 해양레저 관광 분야 기본법을 제정을 규제혁신과제로 발굴하고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추진한 것이죠. 네, 해양 레저 관광진흥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법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련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를 토대로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관리와 보호, 그리고 해양레저관광 상품의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또 관련 민간기관과 단체 등의 육성 지원, 그리고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 등 관련된 자원들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존하고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되는데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해수부 장관은 과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하고요.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에 관광진흥 개발기금을 줄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에서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조사, 연구사업 지원, 국제기구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1년 뒤 법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 제정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네, 인천시 섬들도 많고요. 크루즈나 마리나를 활용하는 관광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관광 산업에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인천은 섬 185개를 지니고 있고 또 항만 친수 시설이 다양해서 해양 항만 도시를 자부하는 곳이죠.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22년 인천 해양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요. 이 중 해안 관광 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크루즈와 마리나를 중점으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또 백령 웨이하이 카페리항로 개설, 왕산 마리나 확대 조성, 그리고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 경인 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운항, 인천 제주 카페리 여객선 활용 관광 활성화, 마지막으로 해양교육 문화센터 유치 등 여러 주요 사업이 열고돼 있습니다. 인천시 섬해양 정책과 관계자는 크루즈 마리나 카페리 등 각각의 해양관광 활성화 실행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할 근거가 생겼다며 올해 하반기 해수부가 공모하는 복합해양 레저 관광 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인천시가 해양 레저 관광법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물류의 동맥인 홍해에서
이란과 서방 세력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인천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 주요 선사들이 홍해 항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해상 운송비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물동량까지 몰리게 되면서 컨테이너 운반도 원활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가는 민간 선박을 공격을 했습니다. 인천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류 공급망에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인천항 수출 품목 중에도 홍해를 지나간 것들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중고 자동차인데요. 예. 인천항에서 자동차 운반선이 중고 자동차를 싣고 출발해 요르단의 아카바항과 리비아의 벵가지, 또 미스라타 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사태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예. 있죠. 인천항 물동량을 지금 중고차가 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12월 22일 335만 TU를 넘기면서 2021년에 기록했던 역대 최대 물동량을 돌파했는데요. 그중 중고자동차 수출 실적은 지난해 약 50만 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2019년에 기록한 40여만 대를 초과했습니다. 이때 중고자동차의 80% 정도가 컨테이너 형태로 수출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인천항 전체 중고 자동차 수출 물량 중 30%에서 40%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특히 중동이나 중앙아시아에서 중고차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해당 지역으로 수출이 활성화된 이유가 중동권과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이 중고자가 사치제에서 필수제로 변화된 것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도 저희 나라처럼 마이카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인천항 주요 중고차 수출국이었던 리비아와 요르단, 또 이집트 등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튀르키예를 비롯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또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중고차 물량도 급증한 것이 눈에 띕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박으로 중동에 가려고 하면은 홍해 아니면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홍해를 못 가게 되면은 결국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에서 가려고 하면은 이동 시간 훨씬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홍해를 거치게 되면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 남쪽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를 하게 되면 4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홍해길이 막혔으니까 이 선사들이 대부분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선사들은 중고 자동차 한 대당 200에서 300달러, 약 26만 원에서 39만 원을 추가로 받고 이 희망봉으로 항로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물류 비용이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가뜩이나 자동차 운반선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예 운항을 취소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중고차 수출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의 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관계자는 이달 중순에 운항하는 자동차 운반선을 인천항에 기항하기로 겨우 합의했는데 이번 홍해 사태로 항로를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면서 물동량은 계속 쌓이고 있지만 이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걱정인데요. 이 컨테이너 운송이 차질을 빚게 되면은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인천항에서 홍해를 통과해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정기항로는 없는데요. 따라서 유럽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려면 중국 상하이나 닝보, 칭다오 등지에서 환적해서 운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하이, 닝보, 칭다오와 같은 항만에서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수송이 늦어지면 자연스럽게 인천항에서 이들 항만으로 향하는 화물 운송도 지연되는 겁니다. 보통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장치율이라고 하는데요.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장치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부두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들어 인천항 4개 컨테이너 터미널의 평균 장치율이 83%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80% 이상의 평균 장치율을 기록한 인천항이 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장치율은 60%가 적정 수준이고 80%가 넘으면 포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항은 지난해 10월부터 평균적으로 포화 상태인 것이죠.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찬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